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23일 한국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김천 포메이션은 4-4-2이다. 박상혁은 측면에서 과감한 드리블과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을 넓혀주지만 역습 대응에서 뒷공간 노출이 잦다. 원기종은 빠른 돌파와 크로스 패턴에 강점이 있으나 수비 전환에서 체력 소모가 크다는 약점이 있다. 이동경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능력이 돋보이고 이선 침투로도 위협을 주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면 전개 속도가 느려진다. 결국 김천은 홈템포를 앞세워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들의 체력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다. 사박은 전방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기점 역할을 수행하지만 움직임 범위가 넓지 않다. 윌리안은 여름 이적 후 팀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며 폭발적인 스피드와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루아는 중앙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할 수 있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후반 교체 카드로 안현범과 김경민이 투입되면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대 풀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즉, 수원FC는 전반부터 압박을 가하고 후반에는 교체 카드로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천은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반 체력 저하와 측면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수원FC는 윌리안과 루안 중심의 전방 압박에 더해 교체 카드 활용까지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 결국 김천이 전반에서 선제점을 내주면 후반 반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체력 우위를 가진 수원FC가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김천의 전개는 지나치게 단조롭고 미드필드 압박에서 쉽게 끊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수원FC는 빠른 전환 속도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능하며 후반 교체 카드가 투입되면 경기 양상이 급격히 달라진다. 여름 무더위와 체력 분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결국 승부를 쥐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수원FC가 확실히 앞선다. 경기 흐름이 단순한 힘 대결이 아닌 전술적 디테일과 교체 운영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수원FC의 승리 그림이 더욱 선명해진다. 김천은 전반 압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하겠지만 체력 저하와 측면 불안이 뚜렷하다. 반면 수원FC는 윌리안 루안의 활약과 교체 자원의 파괴력으로 경기 후반 확실한 우위를 잡을 수 있다. 이 경기는 수원FC의 전술적 상성과 체력 운영에서 앞서는 그림이 뚜렷하며 원정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 포메이션은 4-3-2이다. 세징야는 여전히 전방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슈팅 감각으로 위협을 만들지만 경기 내내 전방 압박을 지속하기엔 체력적 기복이 존재한다. 김주공은 미드필더와 공격진 사이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질 경우 공수 전환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다. 카를로스는 제공권 장악과 연계 시도를 통해 팀 공격의 기점을 만들지만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결국 대구는 2명의 중원 자원으로는 상대 3미드필더 라인을 커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다. 유리 조나탄은 최전방에서 순간 침투와 슈팅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들 수 있다. 남태희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패스 템포를 조절할 줄 아는 자원으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측면 자원과 연계 능력도 탁월하다. 이창민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 능력과 중거리 슈팅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김준하의 결장은 아쉽지만 미드필더 3인 조합이 만들어내는 수적 우위와 점유율, 장악은 대구보다 뚜렷한 우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중원에서 3명의 자원을 배치하며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한다. 대구가 2명으로 버티려 해도 공간 커버와 압박 강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쪽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전술적 우세는 뚜렷하다. 반면 대구는 세징야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환 속도가 떨어져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활동량이 많은 제주의 중원은 후반에도 에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대구는 라인이 무너지고 제주의 전방 자원들이 결정적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대구는 4-4-2 전형의 한계로 인해 중원에서 항상 수적 열세를 안고 시작한다. 반면 제주는 3미드필더 조합을 통해 경기 템포를 쥐고 흔들 수 있으며 남태희와 이창민의 활약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세징야의 개인기 의존도가 너무 큰 대구로서는 장기전일수록 체력과 전개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구조와 활동량 우위를 모두 확보한 제주의 승리가 더 가까운 그림이다.
광주 포메이션은 4-4-4-이다. 헤이스는 전방에서 민첩한 움직임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박스안을 위협하며 볼터치 감각과 슈팅 전환 속도에서 차별성을 보여준다. 신창무는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과 중앙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에서 안정감을 준다. 최경록은 중앙에서 공수 밸런스를 잡아주는 자원으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 시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다. 이정효 감독은 체계적인 압박과 조직적인 라인을 강조하면서 강원의 전개 루트를 초반부터 차단할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 포메이션은 4-4-4-이다. 가브리엘은 속도감 있는 돌파와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점을 지녔지만 볼 소유 후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김대호는 측면에서의 크리에이티브한 플레이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최근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김강국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에 밀릴 경우 전진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정경호 감독은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나 수비 전환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장면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는 헤이스와 신창모, 최경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개와 마무리 루트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이정효 감독은 강원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전략적 카운터를 준비하며 더 우월한 전술적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강원은 공격에서 단조로운 루트를 반복하며 전개 속도 저하와 후반 체력 저하 문제가 겹치고 있다. 감독의 디테일 차이가 결과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광주 쪽 기대값이 더 높아 보인다. 광주는 홈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강원의 빌드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 강원은 역습 속도는 존재하지만 전환 과정에서 미세한 불안이 반복되어 실점 위험을 키우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이며 광주가 이를 실질적으로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감독의 디테일과 선수들의 전술 이행력이 맞물리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강원은 라인 간격과 체력 관리에서 드러나는 약점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의 승부 포인트는 감독의 전략 차이에 있으며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가 한 수위의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